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유망해 보여서 큰맘 먹고 투자했는데 아무런 악재도 없이 주가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운이 나빴던 걸까요? 오늘 바로 그 평범한 투자자들을 울리는 공매도와 시세 조종, 그 검은 내막을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걸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악몽이죠. 여기 평범한 직장인 A씨도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장밋빛 전망 하나 믿고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를 기다린 건 끝도 없는 주가 추락이었어요. 심지어 인터넷 주식 토론방에는 이 회사 곤망한다는 식의 악성 루머까지 막 퍼졌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A씨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서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A씨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 뒤에는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던 보이지 않는 손, 아니 검은 손이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죠. 사건의 중심에는 주식운용팀장 B씨와 투자회사 대표 C씨,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주가를 그냥 가지고 놀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말 그대로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그들이 쓴 무기는 바로 온갖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였습니다. 자, 그들의 첫 번째 무기, 바로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인 공매도는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예 있지도 않은,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그냥 팔아치운 겁니다. 명백한 불법이죠.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폭락해야만 자기들이 돈을 버는 구조니까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쓴 두 번째 수법.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통정 매매인데요.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수톱이에요. 자기들끼리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듯이 주식을 사고 팔아요. 그럼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와, 이 주식 거래량 터진다.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다른 투자자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죠. 하지만 가장 악질적인 건 바로 이 세 번째 수법입니다. 투자회사 대표 C씨. 이 사람이 자기 회원들한테는 여러분, 이거 좋은 주식이니까 사서 쭉 보유하세요 하고 안심을 시켜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정작 본인은 주가가 최고점일 때 몰래 다 팔아치운 겁니다. 와, 이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총알바지로 써버린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범죄는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교묘한 범죄 행각도 꼬리가 밟혔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에게 아주 무서운 철퇴를 내리게 되죠. 자, 첫 번째 실제 사례입니다. 바로 주식운용팀장 B씨의 사건인데요. 법원은 B씨가 공범들이랑 짜고 통정 매매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과연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법원은 당연히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법원이 그가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왜냐? 해고됐으니까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즉, 딱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처벌한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이건 공범의 책임 범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이 같이 시세 조종을 하다가 중간에 한 명이 나 이제 그만할래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이런 반복된 범죄는 포괄일죄,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범죄 덩어리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에 발을 뺐다고 해서 나는 몰라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가담해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 회원들을 배신했던 투자회사 대표 C씨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세요, 사세요 해놓고 자기는 몰래 다 팔아버린 이 행위. 과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정면으로 배신한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좀 얌체 같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중범죄라는 걸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법원은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다루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판결의 바탕에는 바로 이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누구나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공정한 운동장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세 조정 같은 반칙이 판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운동장의 규칙 자체가 무너지고 아무도 그 시장을 믿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공매도의 경우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는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허용되지만 이 사건의 B씨처럼 아예 가지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이건 그냥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는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원의 판단은 그냥 나쁜 놈이니까 벌 주자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본시장법 제178조라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법 조항에 C씨가 저지른 것 같은 사개적인 행위는 중대 범죄라고 아예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 이 끔찍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생존 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수칙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어디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찌라시 믿지 마세요. 무조건 다트, 즉 기업 공식 공시로 팩트체크하는 습관. 둘째, 이거 비밀 정보인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말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나한테만 오는 고급 정보는 없어요. 셋째, 별다른 뉴스도 없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다?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하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넷째, 뭔가 좀 이상하다?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의 정말 어두운 속살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당신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오늘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